자,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오전 11시 13분 47초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제죠. 어제 제가 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자료가 있다는 거,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은 왜 오늘 시장이 약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지고 있고 대신에 코스피 종목은 상대적으로 순환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죠. 제가 최근에 조선주 관련된 부분 많이 언급시켜드리면서 현대중공업 지주까지도 언급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어떻죠? 지주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분까지 인수를 하는 모회사 지주사가 되겠죠. 현대중공업 지주. 최근에 액면 분할 이슈까지 있었고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번 정도 올렸다가 쳐졌다가 21선 기준선 딱 지지하고 바로 그냥 슈팅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는 많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기계주,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 통계 지표, 글로벌 지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WTI 국제유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국제 구리 가격, 국제 천연가스 선물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최근에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미친듯이 막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오늘 3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돌파에 대한 부분 이후에 눌림이 나올 때는 접근 가능하다. 눌림 이후에 재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일봉상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죽은 자리였죠. 죽은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 이후에 정고점 돌파한 라인 그 이하 또는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략적으로 69,000원 현재가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한 번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 가격적인 조정은 안 좋은 부분이 아니고 한 번 더 채널 상승 윗단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웅크렸다가 다시 개구리가 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이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85,000원, 9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눌렸을 때 다시 상승했을 때 80,000원에서 9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항상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66%. 와우, 미쳤죠. 미친 겁니다. 거기에다가 PBR 0.69배밖에 안 되고요. 당연히 작년도 실적은 안 좋죠.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봤었죠. 작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을 다 자회사라고 갖고 있는 지주사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좋겠죠.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상 수익률 23조 3천억 정도에 대한 예상 실적이 나와 있고요. 예상 실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증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6조가량에 대한 매출액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천억. 작년도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적은 까봐야지 아는 거고요. 깠을 때 예상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면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움직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지금 정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 과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에 대한 부분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일봉 차트에서 두산은 어떻죠?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죠. 두산은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어떻죠? 밑에 자회사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뭐 등등 밥캣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지주사 관련
관련돼서 흐름이 양호하고 두산도 지주사다.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왜 양호할 수밖에 없냐? 작년까지만 해도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이 다 안 좋았죠. 올해를 기점으로 WTI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관련된 구간 건설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두산 지주사에 대한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상 봤을 때는 당연히 정고점에 대한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매물이 있다.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젖혔다가 다시 땡길지 아니면 그냥 돌파할지는 일단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 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와리가리 하다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정고점을 높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땡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정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상 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죠? 75,000원에서 8만원짜리에서는 65월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는 한 번 정도 쉴 구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한번 뺐다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면 실적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3.56% 정도 나오고 있죠. 1순위라고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지주는 5% 이상 배당이 나오고 있고 자회사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죠. 두산은 배당은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 3.56%. 그래도 매력적이죠. 올해 예상 실적은 아직까지 나온 부분 없어요. 하지만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은 해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이 멈춰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실적 부분이 발표하면 하루 이틀 또는 며칠 있다가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올 수가 있을 때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글로벌적인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자금들이 두산을 필두로 해서 지주사, 두산 관련된 자회사들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중공업,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이 두산의 하나의 강점이고 리테일적인 부분도 있다. 리테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미군단 종목 지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미군단 종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미군단 종목 1월달에 한번 이렇게 고점 만들어놨죠. 2월달에 고점 한 번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세 번째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에서 세 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돌파를 못하면 훅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세 번째 시도를 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열어둘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사케다정법 관련된 부분, 뭐 주식 관련돼서 이론을 조금만 아신다고 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의 이론서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보험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1순위가 은행주, 2순위가 보험주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근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죠. 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왜 올라갑니까? 리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죠. 리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이 되죠? 물가 지수는 올라가고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중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생활 필수품들이나 이런 것들, 공업용품들 또는 기계류들이 결국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쌀, 옥수수, 돼지, 소고기 이런 각종 소비자에 대한 선물 지수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미친듯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죠? 이놈들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객들이 낸 펀드 자금 갖고 이런 매매 형태만 하고 있으니 크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번째 고점을 돌파를 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주체는 뭡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돌파 이후에 눌림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뿐만 아니고 긴축에 대한 부분은 뭐죠? 증세 관련된 부분도 긴축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축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은행하고 보험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봉을 놓고 말씀드리면 주봉에서도 이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대략 5,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에 대한 실적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은 동사는 배당 좀 작습니다. 좀 야박해요. 하지만 흑자전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흑자전환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단기순이익 자체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죠. 올해에 작년보다 단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1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 단기순이익도 작년 12월달 4분기 기점보다는 당연히 흑자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사에 대한 목표가는 일단은 5,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현재가 이하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 3,68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 하지만 5,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더 갈 수 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